이번 시간에는 행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을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자, 행렬이 무엇이냐면요. 수나 수를 나타내는 문자를 괄호 안에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배열한 것. 예, 그것이 행렬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괄호 안에 수나 수를 나타내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 이것들이 행렬입니다. 수를 배열할 수도 있고 수를 나타내는 문자를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괄호 안에 배열한 것. 그것이 행렬입니다. 그 다음 성분은 뭐냐면요. 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나 문자를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원소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주로 성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각각의 수나 문자를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행렬에서요. 이렇게 가로로 된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이 있는 수의 배열, 그것이 행열입니다. 행열. 이게 첫 번째 행이잖아요. 그래서 제1행이고 제2행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로로 된 거 제1열, 제2열, 제3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열을 이야기할 때는 행을 먼저 이야기하고 열을 뒤에 이야기를 해서요. 행이 지금 2개 있잖아요. 2행이 있고 열이 3개가 있죠. 3열이 있으니까 이 행열은 2 곱하기 3 행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영어로요. 2 by 3 행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2 곱하기 3 행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행렬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를 써서 나타냅니다. 우리 집합을 나타낼 때도 대문자를 사용하잖아요. 행렬도 마찬가지 대문자 알파벳을 써서요. A, B, C, D, E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A 행렬, 선생님이 B 행렬, C, D, E 행렬을 이렇게 예로 들어 놓았는데요. 각각을 살펴보면 행이 몇 개 있어요. 행이 2개 있고 열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2 행렬이죠. 여기는 행이 2개가 있고 열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B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입니다. 그 다음 C는요. 행이 하나 있죠. 열이 2개가 있죠. 1 곱하기 2 행렬. D는 행이 2개가 있고 열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 행렬. 이 행렬은 행도 하나 있고 열도 하나 있잖아요. 1 곱하기 1 행렬인데요. 특별히 이 A 행렬과 E 행렬을 보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때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건 2 by 2, 2 곱하기 2였으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3 by 3은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3 행렬. 그러면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겠죠. 4 곱하기 4 행렬. 4 by 4는 어떻게 할까요? 4 by 4. 4 곱하기 4. 4차 정사각 행렬이 되겠죠. 이건 굳이 이야기하자면 1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1 곱하기 1 행렬은 즉 1차 정사각 행렬은 성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가로를 쓰지 않고 그냥 2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뭘까요? 만약에 여기가 5였어요. 여기가 5가 되잖아요. 5라는 수가 실수죠. 그래서 여기 뭔가를 적어놨어요. 실수는 행렬의 특수한 경우이다. 성분이 하나 있을 때는 괄호를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행렬의 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을 해뒀는데 선생님이 이건 거의 사용하지가 않죠. 행렬은 주로 이런 형태로 나오지 성분이 하나 있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행렬을 나타낼 때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B 행렬이 있는데 B 행렬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2행 3열이잖아요. 2행 3열. 그래서 B 행렬 성분이 B11, B12, B13, B23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BIJ 이렇게 써놓고 BIJ I가 뭐냐면 I가 행이죠. 1행, 2행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I는 1과 2밖에 없잖아요. 1하고 2. 그래서 I는 1, 2. J는 1, 2, 3까지 바뀌죠. 1열, 2열, 3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J는 1, 2, 3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것이 B 행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행렬, 다시 이야기하지만 행렬은 수나 수를 나타내는 문자를 괄호 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이고 성분은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나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행렬과 단위 행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행렬을 5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 행렬은 2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단위 행렬을 i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로 2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영행렬은 말 그대로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0행렬이라고 한다. 단위 행렬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의 대각선 성분이, 대각선이 이거잖아요. 이 대각선 성분의 값이 1이고 그 이외의 성분은 모두 0인 정사각 행렬이어야 합니다. 정사각 행렬, 2차 단위 행렬, 3차 단위 행렬입니다. 그러면 4차 단위 행렬은 어떻게 될까요?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4차 정사각 행렬이 되겠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대각선 성분이 모두 1이고 그 이외의 성분은 모두 0인 행렬, 그것이 단위 행렬입니다. 0행렬과 단위 행렬,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같은 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도 하는데요. A 행렬과 B 행렬이 있습니다.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인데요. 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때 A 행렬과 B 행렬이 같다면 어떤 결론을 얻냐면 각각의 성분 값이 똑같으면 됩니다. A11은 B11과 그리고 A12는 B12와 A21은 B21과 같고 A22는 B22와 같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A 행렬과 B 행렬이 있습니다. 자, A 행렬과 B 행렬이 있을 때요. A, B 행렬이 같다면 X와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인데 X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잖아요. 1행 1열끼리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X는 3이 되는 거고 2y-4가 6이 되면 되니까 2y는 10이 되어서 y의 값은 5가 됩니다. 이렇게 두 행렬이 같을 때는 각각의 성분 값이 같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실수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행렬과 B 행렬을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2 곱하기 2 행렬인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이때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한 것과 뺀 것과 A 행렬에 K배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두 행렬을 더한 것은요.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A12와 B12를 더하면 되고 A22와 B22를 더하면 됩니다. 빼기도 마찬가지 각각의 성분끼리 빼면 됩니다. 자, K배는요. 각각의 성분에다가 K를 곱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A 행렬과 B 행렬이 있을 때 두 행렬을 더하면 1과 4를 더하면 5, 2와 1을 더하면 3, 3과 5를 더하면 8, 4와 4를 더하면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뺀 건요.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 2에서 1을 빼면 1,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 4에서 4를 빼면 0이죠. 이렇게 되고 A 행렬에다가 3배를 한 3A 행렬은요. 여기 각각의 성분에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3을 곱하면 3, 6, 9, 12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 비해서 다소 복잡한데요.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렬의 곱셈은 행과 열을 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와 이렇게 두 개를 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와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밑에 또 이행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와 또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개와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행렬을 구성을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죠. 이것과 이걸 곱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그 합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여기다가 이것과 이걸 곱하면 A11, B11이 되죠. A12와 B22를 곱한 것이 여기 있죠. 그걸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행렬의 1행 1열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또 그 다음 이것과 이걸 곱하고 그 다음 이것과 이걸 곱해서 더해서 그 값을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 이것 두 개와 이것 두 개를 곱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그 합을 2행 1열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그 값을 2행 2열에다가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눈치를 챈 사람도 있을 텐데요. 보세요.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곱하죠? 그러니까 이 행에 있는 성분 두 개의 개수와 열에 있는 성분 두 개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두 개인데 여기는 세 개가 되어 있으면 곱할 수가 없죠. 여기 하나가 남으니까. 그렇게 되면 행렬의 곱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선생님이 여기 적어 놨는데요. 1행 2열과 2행 2열은 곱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으면은 결론은 어떤 행렬이 만들어지냐면 1행 2열의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1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여기도 같죠? 그쵸? 없애버리면 3 곱하기 3 행렬이 만들어지고 여기 두 개 같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요. 이 숫자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다르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놨는데요. 자,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2. 여러분들이 곱하기 하기 전에 이걸 적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2. 그러면 가운데 두 개가 같잖아요.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곱하죠? 이렇게 곱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개,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적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곱하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2는 4. 그 다음, 여기도 곱하면 4잖아요. 4 더하기 4는 8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것 두 개와 이것 두 개, 3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여기 두 개와 여기 두 개. 3, 2, 6. 그리고 3, 4, 12니까, 예. 그래서 값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 같으니까요. 2행 2혈이 나옵니다. 2행 2혈의 행렬이 결과로 나옵니다. 여기는 뭐예요? 1행 2혈이죠. 1행 2혈의 행렬과 곱하기 2행 1혈인데요. 가운데 두 개가 같죠? 그럼 결론은 1행 1혈이 나오잖아요. 1행 1혈이 나오는데 과연 1행 1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죠? 1 곱하기 2 하면 2가 되고 3 곱하기 1 하면 3이 되니까 5잖아요. 답은 5인데 결과가 1행 1렬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쓰기도 한다? 그렇죠. 괄호를 없애서 5라고 쓰기도 합니다. 1행 1렬은 괄호를 없애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를 어떤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1행 1렬일 때 괄호를 없애면 실수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어떻다고 했어요? 행렬의 특수한 형태라고 했죠. 실수는 행렬의 특수한 형태이다. 1행 1렬일 때는 괄호를 없애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2행 2열의 행렬이고 앞에 건 여기는요 3행 1렬이죠. 3행 1렬 두 개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곱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곱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 개 곱했어요. 이렇게 두 개 곱했는데 이것과 곱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행렬은 곱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 연산의 기본 법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다 라는 것들은 거의 다 성립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면 되겠죠. A와 B의 곱과 B와 A의 곱은 같지 않다입니다. 즉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다른 것들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A와 B를 더한 것과 B와 A를 더한 것은 같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A와 B를 더하고 C를 더한 것은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한 것과 같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A 행렬과 0 행렬을 더하면 A 행렬이 나온다. 여기서 0 행렬은 더하기에서 덧셈에서 0 행렬은 숫자에서 0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 더하기 0이 5잖아요. 그러니까 A 행렬과 0 행렬을 더하면 A 행렬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K와 L은 실수인데요. A 행렬에다가 L배를 한 다음에 K를 곱한 것과 KL을 먼저 곱한 다음에 A 행렬과 곱한 것은 같다. 그리고 A 행렬에다가 K를 곱한 다음에 L을 더 곱한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분배 법칙에 성립한다. 6번도 그렇죠? 7번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네, 분배 법칙이, 이거는 결합 법칙이잖아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인데요. A와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한 것과 B와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한 것은 같다. 뭐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에 보면 A 행렬과 E 행렬을 곱한 것은 A 행렬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E 행렬이 뭐예요? 단위 행렬이잖아요. 대각선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모두 0인 행렬인데요. E 행렬은 곱셈에서 숫자에서 1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7 곱하기 1이 7이잖아요. 5 곱하기 1이 5잖아요. 그러니까 A 행렬과 E 행렬, 단위 행렬을 곱하면 A 행렬이 나온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인데요. 단위 행렬과 곱할 때는 자리를 바꾸어도 똑같이 A가 나옵니다. 단위 행렬은 그렇습니다. 11번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마찬가지예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7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교환 법칙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인데요. 실제 확인을 해 보려고 선생님이 A 행렬과 B 행렬을 적어 놨습니다. A, B 곱인데요. A 행렬과 B 행렬인데 곱할 때 이렇게 곱하잖아요. 2,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3, 더하면 5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2, 더하면 6. 그 결과를 여기다가 선생님이 적어 놨어요. B, A 행렬도 적어 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AB의 곱과 BA의 곱이 다르죠. 즉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A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다소 간단하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A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했는데요. A제곱, 그 다음 A 플러스 D니까 A 플러스 D, AD 마이너스 BC, 2는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E는 0. A 행렬이 이렇다면 이 식을 만족한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데, 이 정리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만족한다고 반드시 A 행렬이 이런 모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자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자, 예를 들었던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식을 만족한다면 A 행렬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여기잖아요. 이 식을 만족하는 A 행렬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할 때 A 행렬이 이렇게 되어도 되지만 이렇게 되어도 됩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자, 이 경우 한번 볼까요? 1, 0, 0, 1이 단위 행렬이잖아요. 단위 행렬, A가 단위 행렬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4, 여기도 2겠죠? 플러스 3, 2는, 이거 계산해 볼게요. 얘가 2죠. 2 마이너스 4, 2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이는 0이 되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게 이 행렬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A가 이런 행렬일 때 이 식을 만족한다. 이것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데, 역은 이 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A는 반드시 이 행렬이 되어야 된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식을 만족하는 A 행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성립한다. A가 이 행렬이라면 식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즉 A 행렬이 이렇다면 식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